반반한 종목이었군요. 제목이.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준환 기자, 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역시나 올해 가장 큰 유통업계 화두는 영업 규제. 그것이 과연 득이냐 실이냐 또 다른 업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데 이 유통업계 그 영업을 규제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소비 패턴이 좀 변화되는 게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제 일요일 날 그 보통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요새 좀 많은 상황인데 네.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별 일정들도 뭐 좀 다들 있는 편이고 보통 다 일요일 날 오후에들 이제 다음 주 뭐 먹을거리라든지 뭐 그렇죠. 아이들 뭐 준비물이라든지 맞아요. 쇼핑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평일에 보긴 힘드니까. 예, 예. 근데 이게 그 매주 이제 둘째, 넷째 뭐 그렇게 첫째, 셋째 이렇게 쉬기도 하지만 예.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기억하고 이 가기는 참 귀찮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그 일요일 날 그 매장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미리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미리 좀 장을 봐놓고 그걸 이제 주문해서 직접 집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편리함을 좀 느낀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예. 일단 이 그 유통업계에서 실제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게 그 주식 종목에 투자자들한테 어떤 뭐 살펴볼 만한 그 이슈가 되는지 좀 한번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좀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시장 뭐 쇼핑 규모도 커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네네. 그게 일단 영향은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사실 그 규제라는 것이 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가라라는 좀 활성화 당초 취지는 그거였죠. 취지가 그거였는데 너무 더웠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더운데 재래시장이 됐으려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옮겨진 발걸음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예. 그런데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온라인으로 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온라인 실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나옵니까? 숫자적으로요. 예, 그 주요 이제 그 쇼핑 3사들 뭐 롯데마트랑 이제 이마트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이런 게 마트 3사 대형 3사가 있는데 예. 이런 3사와랑 또 이제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이제 SSM 이런 온라인몰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이마트몰이라든지 뭐 롯데 슈퍼 뭐 온라인몰 뭐 이런 쪽에 다 있는데 이런 쪽 그 온라인 쇼핑하고 또 11번가 같은 오픈마켓 뭐 기타 이제 그 지마켓이라든지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 예. 그 주말 전후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마트몰은 이제 올 상반기 구매 고객이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어난 41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410만 명 하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아니죠. 이게 상당히 큰 수치고 예. 매출액도 이제 81%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인터넷몰을 보면은 이제 올 4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시작된 게 4월 22일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출액이 40% 늘었고 예. 롯데슈퍼도 이제 온라인몰 매출액이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5월 대비 한 15% 정도쯤 늘었고요. 이제 또 뭐 가격이 싸다고 많이 알려진 11번가도 4월부터 7월까지 마트 부분 매출액이 40% 정도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11번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대비 주말 매출 신장률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보면 한 9% 정도쯤 늘어나는 정도였는데 그 마트 영업 규제가 시작된 5월 이후 그다음에 7월까지는 한 20%에 달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도 뭐 같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실적을 실적 발표했는데 나왔더라고요. 예. 2분기 매출액이 이제 1,010억 원이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보다는 뭐 100억 넘게 이제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매출이 확실히 늘었네요. 월별로도 실적이 좋아졌지만 특히나 주말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고 네. 그 배경이 이제 뭐 대형마트 규제가 그 담겨 있는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세부적으로 다른 이제 배경하고 예. 특히나 이제 어떤 분야에서 온라인 매출이 더 많이 늘었는지 그것 좀 살펴보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볼 만한 필요가 예. 있는 게요. 네. 이제 유통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 추이라든지 어떤 품목이 많이 풀렸나 또 품목이 팔렸을 때는 어떤 류의 또 상품이 팔렸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터넷 쇼핑은 뭐 실제로 이제 그 최근 수년간 뭐 연간 20% 정도쯤 외형이 늘어나는 추세가 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약간 좀 둔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그 온라인 몰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형 마트가 운영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 쇼핑 이런 쪽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을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은 그 전반적으로는 불황 산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인터넷 쇼핑처럼 좀 가격이 좀 싸고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소득 탄력성이 좀 큰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이라든지 그런 쪽들 소비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 불황을 좀 기대하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은 게 온라인 쇼핑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기저에 깔려 있고요. 또 이제 실제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황 산업이라는 그 증거가 이제 뭐 품목별로 나타나는데 네. 이제 그 저렴한 묶은 상품이 요새 참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 5월까지 이제 그 이건 11번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네. 이제 화장지, 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이 아. 이제 11번가에서 대용량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 근데 한 번에 그렇죠. 많이 사둬도 되는 예, 것들. 예, 무난한 것들, 뭐 유통기한도 길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용량 생필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5월까지. 뭐 상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뭐 대표적으로 바디워시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이제 200에서 500g 용량인데 최근에 4.2kg짜리 용량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 거의 한 세제 규모로 이 바디워시를. 네. 그래서 이게 주로 뭐 콘도나 펜션, 뭐 호텔 이런 이제 숙박업소용으로 판매됐던 건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걸 사서 쓴다고 가정에서 업소용을.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라면 부분도 같은 건데 이제 농심 신라면도 판매 상위 종목인데요. 예. 네. 마트에서는 보통 이제 뭐 10봉지나 20봉지 정도 하면 이제 많이 묶음으로 돼 네. 있는 네. 포장으로 보는데 이제 11번가에서 80봉짜리를 판다. 라면을요? 예, 예. 거의 박스 수준인데. 예. 그 일반 박스로 환산하면 이제 3박스 반 와. 규모고 대신 이제 가격은 많이 쌉니다. 예, 이런 품목들은. 아니 근데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런 화장지 싸게 많이 사는 것도 좋은데요. 이거 체험상 팍팍 쓰게 돼요. 막 쓰게 되고요. 화장지 계속 쓰게 돼서 이게 그렇게 아끼는 식이 또 되지 않더라고요. 경기 안 좋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반 기자가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사니까. 아기 기저귀는 무조건 온라인 대용량으로. 쇼핑몰에서 많이 사고 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일단 지금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네, 네. 온라인몰의 실적을 좋게 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얘기를 해주실 부분인데 방금- 마트 영업 규제가 이제 반사 이익을 그렇죠. 온라인이 봤다고 확실히 보이는 겁니까? 예, 이런 그 불황 때문에 이제 그 인터넷몰을 찾으려는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에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제 영업 규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다가 뭐 갔는데 이제 문을 안 열어놓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오히려 주말에 이제 그 마트를 가기보다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매출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 근데 토요일 매출도 많이 늘지만 토요일 날 이제 일정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트를 못 가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그 구매를 하다 보고 보통 이제 이 온라인에서 10,000원에서 30,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배송료가 또 무료거든요. 그리고 구매 주문을 하면 바로 뭐 오후에 이제 한 3-4시간 뒤에 배송이 됩니다. 요즘에 또 빨라져서. 네, 그래서 오후 4시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주문을 하면은 퇴근 무렵일 한 8시 정도쯤 집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예. 이제 생수 같은 거라든지 뭐 우유 같은 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목들은 여자분들이 참 들기 어려워하는 그런 품목들인데 이런 거를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을 해주니까 많이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마트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가격도 온라인 쪽에 싼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마트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팔린 품목들을 실제로 살펴보면 생수랑 라면, 휴지 이런 생필품이 좀 많았고 계란, 삼겹살, 감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신선식품이지만 어느 정도 좀 개량화가 되는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선식품이랑 가공식품 6월 달부터 이제 지난달 17일까지 판매된 이런 매출 신선식품이랑 가공식품 매출 증가율이 한 80%대 후반 정도쯤 됐다고 하네요. 예. 예. 네, 저희가 증권가는 어떻게 보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업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IBK 투자증권 안지영 연구위원께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형마트의 일요일 의무 휴무 규제와 관련해서 유통업계가 계속 반발에 나섰었는데 그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이딴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좀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던 유통업 규제가 예. 백화점의 뭐 수수료 문제부터 해서 뭐 홈쇼핑 쪽에도 이제 제휴계 사업자를 갖다 허가해주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할인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의무휴일제를 일요일에 두는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분기 4월 달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휴일제가 좀 강화가 됐었고요. 처음에는 매장 거의 50%였던 게 최근에 와서는 80%까지 육박했다가 갑자기 지금 8월 달 들어와서 이 조례안들이 이제 잇따라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업계에서 확인되는 거에 따르면은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한 7%,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8.2%, 그다음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한 5% 정도를 갖다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을 하고 거의 그 나머지 이제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워낙에 또 반발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사항을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또 완벽하게 이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또 좀 단언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반기에 있어서 의무휴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뭐 경기 악화에 좀 더 좀 가속화를 시켰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쪽에 뭐 매출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익 감소까지 이제 단행이 됐었는데요. 일시적으로 3분기 때 이제 이렇게 좀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특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에서 할인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목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일단 뭐 실적에는 좀 잠시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영원히 이제 완벽하게 간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하는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연구원님이 보시는 그 종목들 중에서 탑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피해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탑픽은 어느 쪽 꼽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업체들의 어떤 컨셉은 뭐 그 규제 이슈에 얼만큼 반영했느냐,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지 사실 피해간다라는 업체는 거의 이제 있진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상대적으로 덜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좀 뭐 편의점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미 규제를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넣고 본다라면 저는 롯데쇼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부터 재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급감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올해 3분기, 4분기에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할인점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은 이미 롯데쇼핑의 이제 영업 실적은 정말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견 때문에 롯데쇼핑을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선호조로는 이제 CJ 홈쇼핑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홈쇼핑도 규제가 워낙에 이제 강하게 작용했던 섹터였고요. 근데 CJ 홈쇼핑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때 뭐 중국의 지분율 하락했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최근에 또 SO 수수료가 이제 급증하는 면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제 헬로비전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뭐 홈쇼핑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위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 기자와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죠. 네, 사실 경기 침체로 굳게 닫아버린 소비자들의 지갑이라고 예. 하거든요. 올해 그 세일 기간을 늘려도, 세일 폭을 늘려도
예전만큼 그렇게 뭐 백화점, 마트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투자자들 관점에서 어떻게 이 유통업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취재하셨습니까? 예, 아까 그 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많이 빠진 종목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그 매출 증가세라든지 순이익 뭐 개선 추세가 좀 괜찮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연관된 기업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파크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괜찮았던 편인 것 같고 인터넷몰 결제를 또 도와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이 프로세스 업체죠. 피지 업체라고 하는데 예.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한국 사이버 결제는 이제 보통 스마트폰 같은 이제 모바일 그 구매에 많이 활용을 하는 측면이 좀 있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그 컴퓨터를 통해서 예. 보통 이제 그 구매하는 전자 결제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이제 수혜주들을 같이 좀 보고 또 상품을 이제 운송해야 되는 이런 택배 회사들, 뭐 CJ 대한통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안 좋아지면서 뭐 소비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되겠지만 온라인 쪽은 또 늘면서 그쪽으로 수혜주, 뭐 반반한 종목이라고 했던 것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반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기구만장 기자실도 정리를 해야겠죠? 네, 한 주 전 빨리 지나가는데요. 더위 약간 꺾였으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